있습니다.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좀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긴 시간 회의한 거를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오늘 1월 26일 아까 오후 5시부터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실에서 제26차 모교 대화가 있었는데 관광과 항공업에 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업계 현실, 지금 업계 어려운 점들을 과감 없이 할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그 하나토 김진국 대표, 그 다음에 오창희 한국영업협회 회장이 참석했고,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했고, 또 항공협회, 또 제주항공 사장도 참석한 내용인데, 저희가 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희가 편집을 좀 했어요. 동영 라이브를. 그래서 일단 저작권이 이게 지금 KTV 국민방송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은 이쪽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저희가 나중에 또 편집을 해서 띄워드릴 거지만 일단 라이브 방송을 이걸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그 업계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먼저 청취를 그 자리에서 바로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투어 측에서 현재 업계 어려운 점들 어떤 점들을 얘기했는지 우리 또 다 업계 계신 분들이니까 평가를 좀 나름대로 해주셔도 좋고, 정부 측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이게 좀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게 한 5분, 4분 이렇게 끊어서 편집을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설명이라기보다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업계 어려운 점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진국 하나토 대표한테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먼저 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댓글창에요.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럼 우리 업계 방향 또 생각이 또 이렇게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제 마이크를 끄고 이 동영상을 먼저 좀 하나하나씩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어 대표이사 김진국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관광업계와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총리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행업은 잘 아시다시피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한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물론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 여러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우리 1997년도의 IMF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나토나 IMF 때는 하나토 직원이 한 180명 정도로 지금 직원의 한 10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좀 반납하면서 버티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공사들도 그 당시에는 운항하는 항공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용 고객들을 상대로 한 그 출장용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견뎌냈고요. 다행히도 그 당시에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IMF에서 관광 수요도 일부 지역에 회복이 되면서 IMF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과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약 99% 이상이 지금 하락됐고요. 아까 70%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1월과 2월 코로나가 활성화되기 전에 매출을 합한 거는 한 70% 정도 되지만,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온 거는 3월달 이후부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지금 현재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99% 정도의 매출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하나투어 그룹사까지 합치면 직원은 약 3,0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고용유지 지원금과 그다음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아 어렵게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비용, 그리고 코비드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인력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그 인력이 전체 직원의 한 15% 정도의 인력이 지금 출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비용까지 하면 매월 지금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출근하는 직원 필수 인력도 주 3일 근무하면서 급여의 한 70% 수준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도 지금 12월부터는 정부의 그런 무급휴직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는 지금 올해 받아야 될 걸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고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김진국 사장이 이제 업계 어려운 뭐 힘든 점을 얘기를 했고, 일단 하나투어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업계의 뭐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그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이 이제 우리 여행업계, 특히 여행사들이 그 좀 전반적인 뭐 중소여행사, 작은 여행사까지 포함해서 여행사들의 그 어려운 점을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기존에 안 나왔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또 저희가 그 편집해 놓은 거를 저 들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뭐 의견 다르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도 있고요. 또 몇몇 이제 여행사는 내년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반가운 이 소식이었는데, 그 전체 여행업계의 피해 상황은 어떻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총리님께서 특히 이제 관광 또 여행, 그 중에서도 여행과 항공 분야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하나투어의 이제 김진국 사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투어의 실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여행업 전체를 보고서 제가 이제 여행업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한 2만여 개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전수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문을 닫고 지금 영업을 소위 유지를 하고 간판만 유지하는 게 반도 안 되는 지금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3월 이후로는 매출이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제 이 영업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 안 되면 화물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전체 매출의 그 상당 부분 거의 80% 이상이 해외여행을 우리 국민을 보내는 거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한 15에서 20%가 국내 여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나가고 또 외국인 관광을 받는 거에서는 거의 14일 격리라는 이 부분이 저희들은 이 업계에서 받아들이건 이거는 거의 그 행정 영업 정지와 같은 이 효력을 저희들은 지금 그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국내 여행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또 많이 또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 여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바로 이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영업을 뭐 해외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국내를 다 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계속 이 코로나가 시작된 뒤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받는 이제 고통이 큽니다. 사실 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회복이 되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대감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는 그때와는 너무도 다른 굉장히 오래 간다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전에 저번 주에 이제 참 좋은 여행에서 그 한번 희망을 풀어보자 했는데, 그것은 저도 좋은 그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지치고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는 걸 할 수 없었던데 한번 했는데 이거는 가능하냐 안 하냐는 둘째치고 일단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한번 우리도 여행사에서 기획을 하고 있다 하는 그 희망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여행업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그 관광진흥자금을 통한 자금 융자도 많이 해주셨고 그동안에 저희가 빌렸었던 거에 대한 상환 유예도 해주셨고 또 이번에는 이제 또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다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저희가 보니까는 8,000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다 수강을 해서 강좌를 다 수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의 교육이 앞으로 미래에 훨씬 새로 좋은 시대가 왔을 때 더욱더 지금 교육을 시켜서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특별 고용 노동 지원금을 받아서 업종으로 다 잘 돼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온다니까 저희 그 업계 여행사 한 사장님께서 꼭 좀 말씀을 드려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사소한 건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외국인 유치를 하는 여행사 사장님이십니다. 1년에 한 5만 명 정도 지금까지 그 외국인 일본 관광객을 유치를 했는데 일본에 사무소가 있어요. 동경, 오사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직원들은 본사 소속으로 현지 법인이 아니고 사무소로 나가서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월급도 받고 4대 보험도 다 내고 고용보험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용노동지원금을 신청을 하러 갔더니 그 해외에 있는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고용노동지원부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얘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이따가 이 총리실 관계자가 좀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계속 들려드릴게요. 아니 내 직원이고 본사 직원이고 고용노동 보험도 다 냈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 얘기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외에 있어서 지금 문 닫고 영업을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여행사 사장님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 지금 영업이 되면 일본인 관광객이 한 명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서 저기서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저기에 이제 그냥 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고용보험을 이거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서 고용했는데 이것도 안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 그냥 행정적으로 이거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준다 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이제 저희 특별고용노동금을 잘 해줬어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장님이 간곡하게 저한테 꼭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총리님한테 이런 그 사소한 애로사항이라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또 관광공사하고 많은 협업을 해서 진짜로 다 힘들기 때문에 특히 여행업은 매출이 제로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고용노동지원금도 사실 혜택은 종업원들에 가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가장 그 근본적으로 저희가 오래 가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고용주가 혜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저희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여행사들이 많은데 주인이 하고 자기 아들하고 딸이 하는데 여기는 또 특수관계라고 해서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용주, 이 사실 기업이 살아야 고용하는 이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은 좀 혜택이 돌아가고 너무 오래 가니까 이 경영주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좀 덜한 부분이 조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문승욱 차장님이 어느 사장님의 그 고충 고용노동부 관련해가지고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안 오셨으니까 그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네. 뭐 기존에 안 나왔던 얘기들이 좀 그래도 나왔죠. 그죠? 예. 기존에 안 나왔던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우리 특히 이제 그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 본사에 소속이 돼 있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제
그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혜택에서 소외됐던 분들의 얘기들이 좀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 조금 그 정부나 이제 위에서 잘 모르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전달이 좀 잘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식의 우리가 또 무엇을 좀 더 요구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잘라 편집을 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틀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요거를 또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들어 보시겠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를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서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업이나 항공업에 대한 그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오창희 회장님, 그동안 정부는 이제 관광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 특별 융자도 신설을 했고 재산세도 좀 감면을 해주고 특별 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어떤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었고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혹시 없는지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용노동 지원금 쪽의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고용노동 지원금 자체가 전부 다 종업원에 가만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회사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경영주에 대한 어떤 도움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제가 힘들어서 문을 닫으면은 제가 갖고 있던 제가 같이 일하던 우리 직원들도 다 고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고용노동 지원을 받는 직원들이 사장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한대요. 사장님 정말 미안하다고 저희는 그래도 70% 받는데 사장님 받는 것도 없이 임대료도 내셔야 되고 저희들 때문에 그 퇴직금도 다 적립을 해주셔야 되고 4대 보험도 내주셔야 되는데 참 그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그 자기를 아직까지도 고용노동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이런 그 지금 꼭 저희 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이 사실상 고용을 창출하는 이 기업가, 경영주들에 대한 대책을 조금은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여행업계에서 그 꼭 바라고 싶은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14일 격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14일 격리는 WHO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각 나라에서는 형편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뉴욕은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검사해서 없으면 바로 격리가 해제가 되고 영국도 이제 7일부터 해제한다고 그러고 프랑스 이런 데도 다 10일로 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14일에서 10일로 줄이는데 저희는 가만히 보니까 그 워낙 방역을 잘하고 준수를 잘하는 국민이라서 그런지 14일에 아무 얘기 없이 정말 다 고통을 분담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여행업에서 저희가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유 가고 싶은데 갔다 와서 2주일을 내가 있으려니까 이건 도저히 못할 짓이다. 저도 한번 7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와서 제 자신이 한번 자가격리를 해봤습니다. 일주일은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14일을 하니까 10일째 넘어가서는 좀 힘든 그런 감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그 바라는 거는 이 14일 격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회적 1단계, 2단계, 3단계는 확진자가 몇 명 나왔을 때 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이 14일 격리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방대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답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여러 가지 방역 사항을 생각해서 그냥 14일을 유지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제는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 데이터가 지금 그 외국인 단기 입소자들이 단기 그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14일 격리센터를 지금 임시생활 격리센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소자가 한 달에 3,000명에서 5,000명, 4월 달부터 약 한 5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면은 첫날 무조건 테스트를 하고 둘째나 셋째 날에 혹시 양성이 나오면 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5일 안에 들어온 친구들, 또 7일 안에 발병한 친구들, 10일 안에 발병한 친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서 저희가 아직도 10일 이후에는 한 5% 정도 많은 사람들이 10일 이후에도 발병을 하더라, 확진이 되더라 하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참겠는데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저희들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WHO 권고사항이고 우리는 아직도 해외사를 봐야고 한다는 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총리님이 이걸 보시고 이 중대본 회의를 하고 계시니까 이 자료를 한번 방대본에다가 제출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하나의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4일에서 단 이틀만 줄여도 엄청난 그 희망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기 힘든데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했더니 온 국민이 다 여기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들어와서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14일이 저희 여행업계뿐만이 아니라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해서 그러면 우리에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는 우리도 풀겠다. 10일로 풀겠다. 12일로 풀겠다. 아니면 일주일까지도 풀겠다 하는 저희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지금 3, 4개 잘 저희가 매뉴얼을 만나서 그 통계를 보고 저희가 힘들어도 참고 저희가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 그 여행업계에서도 그걸 보고 이 기준에 맞춰서 아직도 14일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참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면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저희 총리님 말씀하시는 경제와 방역을 함께하는 그런 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건 주로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자들이 많으시겠죠. 네. 예, 대기업보다는. 네. 예. 근데 이 격리를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국제 무역이나 또 해외 투자 이런 비즈니스 출장을 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들한테 여러 번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함께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오창희 회장님이 치고 나갑니다. 예.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생활치료소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근데 요새는 보니까 생활치료소에서 9일에서 10일 후에 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확진자와 같이 밥 먹었던 밀접 접촉자가 저는 14일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9일 확진자는 9일 10일 있다가 생활을 하고 밀접 접촉자는 가서 음성을 받았는데 내가 14일이 있다는 게 이상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방대본 얘기는 지금 현재 병상 유지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한 번 들어가가지고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병상 유지를 해서도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속으로는 14일이 아니고 10일도 괜찮다는 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일관성이 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데 총리님이 그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요. 네.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발병하고 나서 14일이니까 발병한 이후에 들어와 있으면 오히려 이제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오창희 회장이 또 요구사항을 몇 개를 또 좀 우리 또 국무총리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참 이게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뭐 우리 국무총리실 가서 직접적으로 그 앞에서 총리 앞에서 물론 뭐 예의를 갖춰서 점잖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 업계 얘기를 그동안 우리 그 국무총리가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그동안 못했던 진짜 실질적인 얘기들을 잘 한 것 같아요. 우리 카타 오창 회장님이. 그래서 진짜 우리 그 업계 살아있는 얘기를 좀 잘 전달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여행사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조금 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왔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또 계속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역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되 그 안에서 경제 살리기를 좀 하자라는 말씀하셨고요. 지금 또 여행협회 회장 오창 회장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자가격리를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여행업이 살고 항공업이 사는 거는 사실은 비행기가 뜨고 그 다음에 여행 수요가 다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 불행하게도 최근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또 격상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그런 어떤 단계별 그런 어떤 방역 기준이 기준이 잘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의 그런 물론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도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트래블 버블은 방역이 우수한 국가끼리 그런 맺은 협정으로 상호 호혜주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고 또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이 그냥 그 자국기 즉 싱가포르 항공과 캐세이 패시픽에 200명씩 하루에 한 대씩이어서 그런 게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시키면서 여행도 시키고 상용 고객도 지금 여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그 K 방역이 우수한 나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요. 한국도 또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데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유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그 표준화된 방역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당, 숙박시설, 그다음에 일반 건물, 학교까지도 그런 방역 수준 표준을 만들어서 그걸 잘 지키는 데는 SG 클린이라고 하는 인증 마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싱가포르 내국인들도 그런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을 갈 때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홍콩과 싱가포르이 그런 트러블 버블에 의해서 서로 자가격리를 완화시켜주면서 운항하면서 홍콩인들도 그런 식당, 그런 호텔에 자면서 여기는 방역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 정부에서 인증된 그런 방역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심되게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좀 방역 기준 표준화를 좀 만들어서 이를 잘 준수하는 업체, 그러니까 즉 물론 공항이라든가 비행기, 물론 항공, 그다음에 숙박시설 또는 식당, 차량 이런 그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표준화를 좀 만들어서 그걸 준수한 업체에는 뭐 우리가 KR 클린이라든가 그런 인증 마크를 부여해 준다면 우리 내국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좀 안심하고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트래블 버블이라는 것은 상호 호혜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인증이 그렇게 잘 그 방역 표준이 잘 돼 있는 나라끼리만이라도 좀 단계별로 오픈을 시켜준다면 이거는 좀 그나마 경제 살리기를 좀 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총리님께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좀 더 우리 여행사, 특히 여행사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오늘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고, 일단 뭐 일부 어떤 분들은 하나투어 입장이 많이 대변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아무래도 일단 여행사의 대표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투어라는 여행사 명을 이름 직함에도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여행사의 대표성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그동안 못했던 얘기는 어느 정도 좀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죠?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 요즘에 여러 언론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나, 그거 한번 또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에 정부에서 국제선에 대해서 이제 무착륙 관광 비행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대한항공에도 저희는 이제 제일 큰 380 비행기를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10대를. 그걸 이용해서 한 2~3시간 정도의 비행을 상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것보다는 여행사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어려운 여행사들의 이제 전세를 줘서 여행사들과 관광, 그다음에 또 면세점, 또 지상조 이런 여러 업체들이 같이 상생하는 기회로 이거 삼고자 합니다. 근데 여행사 감사드리고요. 또 전세 상품은 좀 골고루 나눠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죠? 요청 사항에 대해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유연하게 좀 출입국 격리 기간을 좀 운영해 달라. 그다음에 트래블 버블 국가 이걸 해달라. 그다음에 고용유지 지원금 내년에도 좀 사실 6개월인데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 되고 그 기간도 조금 늘렸으면 합니다. 올해 2개월을 늘려주셨는데 내년에도 6개월 가지고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대한항공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항공사의 대표격인 대한항공, 일종의 맏형인데, 대한항공 사장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해준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해줘요. 물론 이제 항공사들 주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여행업종 전체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연장을 해달라는 얘기를 대한항공 사장이 이렇게 바로 면전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또 다른 액션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사태가 그래서 그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일 항공업계 생존을 위해서는 제일 큰 이슈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항공 얘기고, 이제 다음에 무슨 부품 관세 세금 이렇게 좀 그런 얘기였는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이제 항공사에만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우리 항공사나 여행사, 또 여행업계, 관광업계의 어려운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답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국토부 차관과 총리실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거의 11월, 12월이면 고용유지 지원금이 끝나잖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분들이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하면 내년 1월부터 다시 고용유지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이 좀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가 굉장히 되는 멘트를 하세요.
이미 방송이 또 다 유튜브 통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런 쪽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또 총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 대책을 연달아서 제가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말씀해 주시죠.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항공업계 또 관광업계 대표님들 나오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저희가 이 코로나를 극복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극복할 때까지 결국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항공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국토부에서도 우선 이 항공 생태계가 붕괴돼서는 안 되겠다.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각종 공항시설 사용료나 또 업무시설, 상업시설의 임대료까지도 대폭 감면하고 또 납부 유예하고 여러 가지 관계부처와 함께 특고 지원이라든가 또 정책 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이라도 비행기를 띄워야지 이 항공업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이라든가 또 좀 전에 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이라는 이런 특단의 이런 그 아이디어도 실현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계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트래블 버블은 이게 이제 방역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항공 당국과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건만 허락된다면 어떻게든지 저희도 이거를 실현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결국 극복이 되겠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언제 또다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궁극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협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항공산업발전조합이라는 걸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재원은 항공업계 스스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공항공사에서도 일부 출연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당국에는 상징적으로라도 한번 내년도 예산에 좀 도와주십사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님께서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런 팬데믹 협의회. 상황이 또 지금 이것도 극복하는 것도 문제고 미래에 지금 이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항 자체를 스마트 공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또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출입국 절차 이런 것들을 갖추고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디지털화 스마트화하고 이렇게 해서 공항 자체를 스마트 공항으로 바꾸고 또 방역 시스템도 지금도 저희가 뭐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큰 위기를 겪다 보니까 세계 항공업계 자체가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항공업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또 이 글로벌 경쟁에서 저희가 살아남고 더 희망적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는 모든 정책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아까 그 부품 관세, 취득세 등등 또 송환 대기실 문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부 차관의 얘기였고요. 자, 오늘 뭐 대충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 요게 진짜 중요한데, 요게 총리실에서, 오늘 나온 여행업계와 항공업계의 애로 상황과 바라는 점에 대한, 일정의 어떤 응답이 이제 지금 들어가요.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인데,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물론, 그런 얘기가 있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방법론도 어느 정도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또 굉장히 우리한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실게요, 한번. 우리 국무총리실의 문승욱 차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국무 2차장입니다. 저희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희 총리님께서도 가장 지금 뭐 많은 걱정과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피로감, 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제 좀 정신적인 좀 어려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이 많이 나아지면 가장 국민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게 아마 여행, 관광 이런 쪽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 이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좋은 아이디어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업계, 항공업계에서 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우리가 제도적인 면이나 또 어떤 좀 규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총리실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든 제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아까 우리 오창희 회장님께서 우리 일본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급하게 문자로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업계뿐만이 아니고 저희 그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는 많은 업계에서 비슷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제 국내 법인 소속인데 고용보험도 다 내고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직원이 전자식 출퇴근 기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든지 하는 식의 이제 좀 고용유지 조치, 이게 계획을 내고 나서 그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20%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 휴업 상태로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만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내는 게 그런 전자식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걸 대상자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6월 달에 지침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 관광업계에서도 이거를 사용하는 실적이 있는지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수기식으로 하는 거는 좀 인정이 어렵지만은 전자식 출퇴근 기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가끔은 이제 국제전을 활용해서 부시 점검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제가 알아본 거로는 이렇게 간단히 알아본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자세한 그 운영 사례나 이런 거를 제가 별도로 좀 실무적으로 알려드려서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님께서 고용유지 지원금이 내년에도 금년에 지금 180일까지 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모교 대화를 통해서 제가 노사정 이제 사회적 합의를 지난 여름에 이제 이루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이제 240일까지 확대하는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전 업종까지 240일 하는 걸로 금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확대가 될 수 있을지는 뭐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다시 좀 논의를 통해서 이제 돼야 될 거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고용유지 지원금이 또 지금 180일이 되면 금년에 끝나지만은 2021년으로 바뀌면 다시 이제 첫날부터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서부터 180일까지는 그 이전에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정상적인 영업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만은 일단 그 내년 상황에 따라서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은 또 좀 정부에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항공기 부품 관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좀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영구 면제로 하는 것은 좀 통상의 문제도 있고 이게 또 그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가 또 좀 보조금을 주는 문제 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어서 이거를 영구적으로 하는 거는 다른 또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통상 당국하고도 좀 그 차후에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항공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가 감면이 되고 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감면이 되다가 저희 이제 국제항공사가 세계적인 항공사로 이제 커지고 또 한편으로는 LCC가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큰형님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발전했으니까 좀 지방세, 재산세에 좀 이렇게 부담을 해주시고 LCC 회사에 대해서 감면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좀 밑이란 얘기죠, 그죠? 뭐 그 정도는 또 해줘야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측면을 기회가 된다면 저희 뭐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또 정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창환 회장님께서 김해공항이 이제 그 지금까지는 방역 문제 때문에 국제선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다시 조금씩 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희 중대본 회의 때 건의가 들어온 거를 저희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풀 때도 현실적으로는 그 공항의 이제 방역 시스템을 저희가 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로 인력을 그렇게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김해공항 때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희가 많이 이리저리 좀 사람을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치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항에도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가 뭐 중대본을 통해 가지고 또 좀 상황에 따라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실무적으로 조금 상황을 봐서 이제 하겠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관심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어떠신가요? 좀 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요거를 라이브 그 아까 오후에 5시부터 시작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동영상을 저장을 해 놓고 그리고 그 좀 이 부분 편집하느라 오늘 시간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시 반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뭐 일단 뭐 희망적인 얘기는 했어요. 그죠? 뭐 무게감이 있는 곳 부처 그리고 국무총리 앞에서 일단 업계의 그 어떤 어려움 그동안 뭐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뭐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어려운 점을 좀 전달했다는 그런 점에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가 뭐 저작권 문제, 편집해서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무릅쓰고라도 저희가 우리 업계 계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애를 써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편집본을 깨끗이 해서 다시 올려드리고 관련한 텍스트 뉴스도 저희 홈페이지 내일자 뉴스 메인 뉴스에 작성해서 걸어놓겠습니다. 많이 또 봐주시고요. 많이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가 되네요. 예.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오늘 11월 26일자는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전 또 제임스 건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 또 편집 빨리 해서 여러분들 좋은, 생방송 때는 아무래도 좀 버퍼링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 좀 퀄리티 좋은 걸로 해서. 이영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깨끗한 거 올려놓으시고 그것도 다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못 보신 분, 그 풀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KTV 채널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거, 그 정부 거 채널 있잖아요. KTV. 여기 유튜브 채널 가시면, 요 KTV 그 유튜브 채널 가시면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풀 영상 궁금하시면, 더 재밌는 내용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간추렸고 편집을 한 거고, 여기 가시면 요 KTV 요거 그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풀 영상으로 있어요. 그걸 저희가 편집한 것 뿐이니까 요거 참고 더 보시면, 그쵸, 김보철님,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본 짧은 시간에 핵심만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편집해 놓은 거 다시 보시면 되고, 또 주위에 많은 분한테 또 저희 좀 많이 추천해 주셔서 많이 좀 시청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